너무 이상적인 자아를 찾게 되면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본능이 죄책감으로 바뀌는 거죠. 국악과 함께할 섬집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성어 매중꾼의 리더 진석 교수입니다. 오늘은 좀 색다르게 한복을 입지 않고 와이셔츠만 입고 좀 색다른 화면을 제공하고자 이렇게 입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도 달았습니다. 음성이 제대로 안 들린다고 해서 마이크 같은 것도 이제 구입을 하고 제대로 하나하나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소문이 났으면 좋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평정심입니다. 왜 평정심이 중요하냐? 나를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 바로 평정심이기 때문입니다. 세 섹터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 감정은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 번째, 사랑과 헌신을 구분하자. 세 번째, 내면 아이는 무엇인가? 내면 아이란 세 가지 섹터를 나눠서 평정심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정은요, 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짜증이 났어. 짜증이 안 날 수 있습니까?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날 수 있을까요? 네,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무의식적으로 작용을 한 것을 내가 지금 지켜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분노, 스트레스, 관계에 대한 것들, 무기력감, 우울, 불안, 이런 것들은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지금이라는 시간에 초점을 둬야 되겠죠. 내가 왜 화가 났을까? 지금 또 화가 나고 있구나. 감정을 지켜보는 겁니다. 지금의 순간에서 지금 화가 났구나. 그리고 지금 짜증이 났구나. 내가 지금 무기력하구나 라는 나의 상태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정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조절하려고 하면 오히려 덧나지요. 감정은 조절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감정은 지켜보는 것이다.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너 올라갔으면 내려오겠고요. 내려갔으면 너무 내려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나를 볼 수 있는 계기, 그것이 곧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치유 기능으로 직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울하다 그러면 불황이라는 뜻과 흡사합니다. 불황, 디프레이션, 빠져있다, 침체되어 있다. 우울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울감은요, 마치 우울 바다에서 어느 정도 발만 담그고 있는 상태고요. 우울증은 이 우울 바다에서 전신이 다 이렇게 빠져 있는 그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울이라는 것들은 감기 같은 것이다. 정서적인. 그래서 절대 나쁘다라는 생각보다는 지금 우울하구나 라고 지켜볼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우울증이 온다면 물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약 처방도 받으면 더 도움이 훨씬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기이다, 기회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의 기자와 위기의 기자는 같은 말입니다. 기자는 틀 기자. 그래서 기회의 기자나 위기의 기자는 같은 기자이다. 항상 기의 분포도처럼 우리는 늘 움직인다. 그래서 감정은 기복이 너무 심하면 문제가 된다. 기복이 잔잔하게 갈 수 있다면 바로 평정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기분 좋을 때 너무 좋아하지 않고 기분 나쁠 때 너무 나빠하지 않는 잔잔한 파도와 같은 그런 마음, 움직이지 않을 수는 없으니까 기의 분포도를 평준화시키는 것이 최대한 좋은 방법이다. 두 번째, 사랑과 헌신을 구분하자. 이건 아주 짧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사랑했다 그러면 받을 게 없습니다. 헌신했다 그러면 받을 게 생각이 납니다. 받을 것이 있고 없고의 차이일 수 있다. 내가 헌신했다 그러면 못 받았다, 덜 받았다, 그냥 괴로움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받을 게 없다라는 사랑으로 관계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내면 아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내면 아이란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의 인격 중에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입니다. 감정을 우선적으로 하는 아주 직감적인 본능을 우리는 내면 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내면 아이는 어르고 달래고 살펴서
평정심을 찾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내면 아이를 어떻게 볼 수 있는가? 우리가 에고, 슈퍼에고, 리비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쉽게 얘기를 드려서 너무 이상적인 자아를 찾게 되면 슈퍼에고죠. 이성적인 자아를 찾게 되면 순종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자아의 본능이 죄책감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순종적이고 창의성이 떨어지고 그리고 스트레스는 많아지고 그냥 누가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것이죠. 반대로 본능에 너무 충실하게 되면 쾌락 중추를 자극받아서 중독의 삶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내면 아이를 잘 어루고 이렇게 살펴서 평정심을 찾는 좋은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내면 아이가 우울하기 전에 내면 아이는 이미 나 좀 어루만져 주세요, 좀 달래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알 수 있다면 심한 우울로 가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미 가장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부분이 자극받으면 어르고 달래줘야 된다. 내면 아이를 알 수 있어야 된다. 내면 아이를 알게 되면 평정심에서 균형과 중독, 어쩌면 위기 상황에서 오뚜기 같은 그런 자아가 형성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국악과 함께 할 노래는요, 섬집 악입니다. 내면 아이와 소통하기 가장 좋은 노래이지요. 마치 봄빛에 나른한 오후에 시원한 바람이 내 마음을 적시는 것 같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섬집아기에서 생황이 뭐라고 했죠? 봉황의 울음소리라고 했습니다. 전설의 새 봉황의 울음소리. 울음은 마음의 소독약입니다. 마음의 소독약. 그래서 우는 것도 괜찮습니다. 내면 아이는 울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섬집아기, 엄마가 섬 그늘에 팔 베고 누워 자는 그런 내면 아이를 상상하시면서 마음의 소독약 함께 발라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를 지켜내는 힘은 평정심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켜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